종합부동산세를 더 줄이기 위해서 주택 한 채를 배우자한테 증여한다, 자녀한테 증여한다. 실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부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종부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굳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증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세금을 과세를 합니다. 세대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개인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을 하죠. 그리고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그래서 공제 금액을 차감한 공제 초과 금액을 갖고 세금을 과세를 합니다. 거기에다 세금을 조금 더 낮춰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고 현재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 그리고 부동산세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율이 기본세율하고 중과세율하고 나눠서 적용됩니다. 당연히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야 종합부동산세가 적게 납부를 하겠죠.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짓는 항목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주택 공시가격이 있을 겁니다. 공시가격이 크면 클수록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시세 한 70% 수준에서 주택 공시가격이 고시가 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까지 높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60%로 설정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향후적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세율이죠. 내가 기본세율을 적용받는지 중과세율을 적용받는지에 따라서 세부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율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개인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율을 적용할 때도 궁극적으로 주택수가 몇 채인지에 따라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구분이 되는데 그 세율조차도 개인의 주택수를 갖고 판정을 합니다. 배우자의 주택수 아니면 부모님하고 자녀의 주택수가 포함되진 않는다. 그래서 개인의 주택수가 2채 이하면 기본세율, 3채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으면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2023년도에 어떤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경이 있었냐면 파란표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파란표, 즉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이면은 내가 주택을 3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주택을 3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세율과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부세를 한때 굉장히 많이 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도죠? 2021년도하고 2022년도였습니다. 그때는 개인이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기본세율의 2배 이상의 중과세율,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023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세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택을 3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이면은 기본세율과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주택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 내가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이면은 기본세율과 같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그럼 주택 공시가격 합계금액이 과세표준 12억 원이 되려면은 얼마 이하여야 될까요? 그게 바로 주택 공시가격 29억 원 이하여야 되고 시세 기준으로 해서 40억 원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택 공시가격 합계 금액이 29억 원 이하, 시세로 보면 한 40억 원 이하이면은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주택을 3채 갖고 있는 분의 종부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시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7억 원, 5억 원, 3억 원의 주택 공시가격 3채를 갖고 있습니다.
합계 15억 원입니다. 그럼 종부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주택 공시가격이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이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럼 공제 초과금액 6억 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합니다. 그럼 과세 표준이 3억 6천만 원이 나와요. 주택을 세 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되는데 과세 표준이 12억 원 이하네요. 그러면 기본 세율과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택을 세 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야 되는 세금이 한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주택을 동일하게 2021년도 2년도에 갖고 있을 때는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왔거든요. 그때 비하면 종부세가 굉장히 부담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더 줄이기 위해서 주택 한 채를 배우자한테 증여한다, 자녀한테 증여한다. 실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세 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 한 채를 배우자한테 증여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남편은 A주택과 B주택만 갖고 있네요. 그 두 채를 갖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보면은 주택 공시가격이 아까 세 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종부세가 낮아지겠죠. 아까는 세 채 갖고 있을 때는 160만 원이었는데 C주택을 배우자한테 증여함으로 인해서 A, B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하니까 한 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토탈 한 9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종부세는 당연히 주는데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 어떤 세금이 과세가 될까요? 두 가지 세금이 엮이죠. 첫 번째는 취득세, 두 번째는 증여세입니다. 다행히 증여세는 시가 6억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이 적용되니까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내야겠죠. 6억 원 정도를 증여했을 때 부인이 납부해야 되는 취득세는 4% 정도가 됩니다. 2,40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90만 원 정도 줄이기 위해서 증여취득세를 2,400만 원 내야 된다. 이 증여취득세를 커버하려면 몇 년 걸려요? 거의 24년이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종부세가 현재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세율이 낮게 세팅된 상황에서 굳이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지금 몇 년이 묶이죠? 10년이 묶입니다. 10년 동안 5%밖에 임대료를 증액 못하고 또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됩니다. 얼마를 줄이기 위해서? 연에 한 90만 원 정도 줄이기 위해서.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주택을 증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 또는 임대주택 등록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증여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만큼 줄어들지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만든 포털 사이트죠. 홈택스에 보면은 모의세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종부세 간이세액 계산 요 메뉴를 들어가면은 내가 주소만 넣으면은 종합부동산세를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택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세액을 계산해보고 증여 또는 임대주택 등록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